자, 지금 사망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7만 명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네. 베트남 전쟁이나 한국 전쟁 때 사망한 사람의 숫자보다 미국인 더 많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좀 충격적인데 그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그래도 조금 핑크빛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여전히 뭐 이게 계속 뭐 8월까지 갈 수 있고 뭐 계속 갈 수 있고 사망자도 최종적으로는 뭐 13만 명 넘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13만 명. 예. 다만 이제 백신이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지금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빠르게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미국인들이 느끼는 체감은 이 크게 완화가 됐다라는 지금 느낌은 좀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미국의 정부의 오락가락한 대처가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가운데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폴 크루그먼 교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처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그 폴 크루먼 교수가 이제 뉴욕 타임즈에 이렇게 기고를 많이 하는데요. 예. 이 기고하는 글에서 징징거리는 어린아이 같은 남자가 미국을 이끌고 있다 이러면서 정면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아가 너무 연약해서 자신이 범한 어떤 종류의 오류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폴 크루먼 뉴욕 시립대 교수는 그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입니다. 예.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고요. 또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교수는 경제학자인데 그리고 그런 만큼 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게 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동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날선 모습을 보여왔고요. 예.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비난을 했는데 다만 이번에는 이 비난의 강도가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또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공화당도 같이 이제 비난을 좀 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결함에만 초점을 맞출 뿐이지 그가 이끄는 당을 보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게 이번 그 코로나 대책 실패가 공화당 차원의 문제라는 이제 그런 지금 지적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락가락하는 대처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의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부 주는 지난주부터 이 봉쇄 완화를 지금 풀고 있습니다. 예. 스테이 애톰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자택 대기령 이런 건데요.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만 이 공화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미국 각지에서 빨리 경제를 정상화시켜라 이런 지금 항의 데모를 하고 있고 예예. 여기에 또 편성을 해서 하나씩 단계를 완화하기 때문에 일부 미국 국민들은 이러다가 5월 말 되면 또 우리 또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은 나아진 거 없는데 또 막 봉쇄 완화는 하고 그러면서 또 빨리 해결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상황이 호전되지는 않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또 폴 크루먼 교수가 또 직접적으로 기고를 통해서 이 문제를 또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폴 크루먼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우파 전체의 문제다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보도를 보니까 그 미국의 일부 국민들은 빨리 예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던 뭐 그런 데모도 봤는데 그건 역시 경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그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미국은 더 진짜 심각한데요. 예. 지금 3월 중순부터 지금 50일 넘게 그 모든 시설들이 지금 멈춰선 상태입니다. 식당은 뭐 알할 것도 없고요. 식당, 카페, 그리고 뭐 학교, 도서관 모두 다 문을 닫았고 오직 이제 문 연 곳은 대형 할인마트 같은 식료품점만 이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피로감들이 커져가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무래도 이제 실업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친 사람들이 이럴 바에야 이제 차라리 문을 열자. 예. 그러니까 스테이홈을 좀 철회해달라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요구를 하는 쪽이 공화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들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약간의 이제 국론 분열의 이제 그런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상당히 많은 양의 돈을 풀었다고 하는데 효과는 별로 없나 보죠?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번에 원체 푼 돈이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지금 2,400조 원을 풀었는데요. 예.
미국 성인들에게 좀 1인당 $1,200, 최고 $1,200를 받는데 우리 돈으로 약 한 140만 원, 50만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예. 적지 않은 돈은 이제 풀었습니다만 원체 지금 이제 실업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아무래도 생활에 이제 힘들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공급 체인망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물가도 오르고 있고,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고기들, 그러니까 소고기나 돼지고기, 그리고 이제 닭고기 공급도 지금 끊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미국인들이 겪는 그런 이제 생활적인 부분에서 이제 불만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는 그 이번 코로나19의 책임을 중국에게 있다. 중국에서 맨 처음에 이 병이 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수장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미 행정부가 그 코로나19 대처보다 예, 어디에 책임이 있느냐? 이걸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적인 겁니까? 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일종의 이제 코로나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예. 중국에서 코로나가 유입됐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 아무래도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를 가지고 또 중국과의 또 다른 무역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시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국내가 혼란스러울수록 해외랑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특히 민주당 중심으로 많이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특정 국가에서 이런 전염병이 시작이 됐다. 이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만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이거 대통령이 너무 이제 빨리 나서서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시각도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로 이른바 언택트 시대를 언급하는데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에서 처음에 전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기본 재난 소득이라고 하긴 못하고요. 긴급 구호 자금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우리 정부까지 번져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어쨌든 경기도는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미국에서는 기본소득은 얘기는 잘 안 나오고 있죠. 이건 기본소득은 유럽 쪽에서 먼저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하지만 이번에도 보셨던 것처럼 미국도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돈 쓰는 데는 전혀 끓이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 이번 이제 미국이 지급한 이런 이제 재난소득의 경우도 고소득자는 이제 제외를 하고 이제 뿌린 겁니다만, 예. 하지만 이제 아주 이제 광범위하게 돈을 뿌렸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본소득 돈이랑 또 아주 또 다르다고 또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또 측면이 있긴 합니다. 다만 이번이 아주 예외적인 일이고요. 예. 또 미국 정서상도 보편적인 어떤 그 소득의 지급, 보전 이런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에서 기본소득까지는 가기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럼 미국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결국 실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모든 업종들이 지금 멈춰서 있기 때문에 실업이 지금 상상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3월 말에 미국에서 실업수당 청구 보면 통상적인 것보다 무려 지금 30배 이상 증가를 해서 아주 쇼크를 줬는데요. 예. 통상적으로는 20만 건 정도 신규로 실업수당 청구가 들어오는데 3월 말에는 무려 680만 건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전체 실업자 수가 지금 3천만 명이 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그리고 지금 실업률로 환산을 하면 16%에 달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난해 미국의 실업률이 3%대였으니까 실업률이 무려 5배가량 증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요. 물론 이제 미국이 실업수당도 지금 많이 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재난소득도 지금 많이 줍니다만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아무리 미국이라도 버티기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미국 정부에서는 보고 있고요. 역시 이게 또 계속되면 12월에 있을 대선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보니까 가급적 빨리 지금 경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지금 시도들이 있습니다. 예.
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확실히 세계의 경제 일선은 새롭게 재편될 것 같기도 한데 뭐 관광업 같은 거는 상당 기간 동안 타격을 받을 것 같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 수출 의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만은 지금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이야기도 했고 과거와 같은 그런 경제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자님이 봤을 때 우리 경제 앞으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까요? 뭐 현재까지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예. 그 미국에서 보는 한국 경제 모습은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잃은 것도 많습니다만 얻은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높아진 측면도 있고요. 예.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우리나라 프로야구 개막 경기가 ESPN을 통해서 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중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소위 말하는 국가적인 브랜드 이미지 많이 높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끝났을 때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보복성 소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예. 그때 우리가 수출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잘해서 대처를 빨리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적으로는 과도한 이제 대기업 집중을 좀 줄이고 이제 중소기업 중심으로 우리 경제를 재편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이번에 우리가 절실히 좀 깨달은 것 같은데요. 그동안 뭐 마스크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이제 많은 부분들이 수익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도 밀리고 계속 대기업 중심으로 국가를 키워왔습니다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결국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중소기업이더라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증명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제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지원을 해서라도 좀 살려나가는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강한 부분이 IT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언택트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줌을 통해서 원격 강의가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은 이제 배달 시장이 되게 약했는데 앱을 통한 배달 시장도 상당히 지금 빠르게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변화들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급속도로 올 거기 때문에 우리의 강점들 잘 살려서 준비를 한다면 우리에게 또 새로운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자님 중간 이야기처럼 우리 프로야구 경기가 ESPN을 통해서 미 전역에 생중계됐는데 오늘 어떻게 화제가 좀 됐습니까? 네, 저 보시면 ESPN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배트 플립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빠ದಂ이라는 얘기를 하죠. 예. 예, 그걸로 분석한 장문의 기사도 보냈고요. 아하. 특히 한국에 관심이 많은 미국인들 그리고 또 야구를 좋아하는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야 니네들 KBO 야구 잘 봤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그 현지의 새벽 시간인데 인터뷰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합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많이 아파. 안 아파. 안 아픈 대한민국! 안 아픈 대한민국 맛 칼럼니스트 한교익 씨, 안아파 의원의 강용주 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생활 방역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환이 됐고요. 조금씩 일상으로 회복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전 국민 대상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도 시작이 됐고 내수가 살아나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기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 아픈 대한민국에서는 재난 지원금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일단 두 분은 긴급 재난 지원금 어떻게 기부합니까? 저는 기부 예정으로 기부.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이게 그 원래 뭐 우리가 냈던 세금을 가지고 다시 예. 돌려받는 이런 뭐 환급금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도 일단 내 주머니에서 돈 나오고 나면 끝장이잖아요. 끝난 예. 거잖아요. 내 돈 아니잖아요. 예. 국가 돈인데 그게 들어오면 꼭 공돈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예. 뭐 있으나 마나 한 거니까 세대 몇 분이죠? 4인 가족. 100만 원이네요. 100만 원 기부하겠다. 그리고 이게 뭐 합하니까 예. 또 그 뭐 제가 경기도 고양시에 살거든요. 아, 그 더 많네요. 예. 그래, 요래 이렇게 그게 의외로 이렇게 금액 뭐 우리 동네만이 아니라 다른 동네들 이렇게 따져 보니까 저희 동네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동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200만 원 가까이 받으시겠네요. 모르겠어요. 계산은 안 해봤어요. 어쨌든 기부하겠다. 예, 예. 계산을 강 원장님은. 저는 이게 지금 긴급 재난 지원금이잖아요. 이것은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서 경제 활동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이 서울시나 뭐 이런 데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소득에 해당되거든요. 예. 저 고소득 안 해요. 이걸 받아서 저는 단골집들, 그 평소에 다니던 가게들 가서 매출을 올리고 또 그거 다 못 쓰면 미리 선결제 해놓고 또 와서 먹으면 되고 선결제. 이래서 재래시장이나 경제적으로 경기 불황인 곳에 가서 돈을 썼는데 저는 이랬으면 쓸 것 같아요. 받은 돈보다 더 쓰자. 야, 좋다. 받은 돈보다 더 쓰고. 여 원장님 요즘 잘 하시는 그리고 것 같아. 기부는 기부대로 또 할 건 하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부라고 하는 건 자발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의 취지가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거니까 저는 이때 흥청망청 써보지 언제 써보겠어요. 그래봤자 기껏 100만 원인데. 예. 기급 그래요. 100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원장님이 지금 여유 있으니까 예, 죄송합니다. 하는 어쨌든 쓰겠다. 예. 예. 근데 근데 기부가 예.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이제 쓰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고용보험 같은 예, 그쪽으로 들어가죠. 그쪽으로 지금. 예. 쓰이는 것들이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예 경제의 효과에서는 그러니까 양쪽 다 기부든 펑펑 쓰든 사실 비슷하게 어려운 이웃을 예. 돕는다는 예. 것도 같은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예.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어려운 분들이 이제 소상공인들하고 이제 프리랜서 혹은 비정규직들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요. 예. 그러니까 기부를 하게 되면 이제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네. 돈을 쓰게 되면 소상공인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저도 4인 가정에서 100만 원인데 예. 50만 원 기부하고 50만 원 쓰기로. 그거는 방법이 괜찮죠. 예, 괜찮죠. 처음부터 50만 원만 신청하거나 아니면 받아서 50만 원 쓰고 50만 원 안 쓰고 이렇게. 그래볼까? 예.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를 해서 많은 나라 특히 선진국들 중에서 무차별적인 재정 살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비유를 들면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예. 그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가차 없는 경제 살리기 이것만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인 거고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너무너무 건전한 너무 나라예요. 건전하죠. 이 건전한 재정을 언제 할 거예요? 지금 써야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정부가 그거 뭐 추경 예상 몇 조 할 게 아니고 저는 좀 더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럼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 일단 뭐 제일 먼저 지급했던 경기도에서 이거 소상공인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매출 회복이 됐다 이것 때문에라고 소상공인들이 직접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오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미취학 아동이 2명이 있어서 네. 40만 원씩 80만 원을 받았어요. 또 따로. 많이 받으셨네. 그러니까 이거를 소고기도 사 먹고 미장원에서 머리도 깎고 또 그 애들 학원비에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학원도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고요. 또 한 군데 가야 돼.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도 오세요. 병원에도 쓸 수 있습니까? 그래야죠. 아, 이렇게 계속 써야 된다. 예. 요즘 병원 매출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가까운 미술학원 우리 아이들 보내는 데는 4분의 1로 학원생이 줄어서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게 그래서 이렇게 좀 써서 좀 돌려야 된다. 예. 맞습니다. 예. 최근에 뭐 안양 다녀오셨다면서요? 그 경기도 지역의 그 재난 기본소득 이 홍보하기 위해서 이게 안양 지역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촬영도 하고 예. 있어요. 그런데
그 만나는 분마다 물어봤죠. 매출이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그랬더니 뭐 식당 같은 경우는 50%, 뭐 80%이 정도 줄을 수 있다 그러고 그냥 뭐 핸드폰 가게 뭐 이런 데도 매출 많이 줄으셨다고. 아예 나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 재난기부기 경제적으로 우리가 돈을 쓰는 사람한테 이제 큰 도움을 주기보다는 그런 소상공인들 매출을 일으키는데 일종의 그 마중물 비슷한 그렇죠.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많이 움츠려져 있으니까 그 움츠리는 것을 좀 트이게 하려 그러면 손에 뭐 공돈 같은 게 쥐어져 있으면 쓰게 되고 그거로 해서 또 다시 여유 있구나 우리가 그러면서 조금 더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이런 데 도움을 줄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마침 뭐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예. 저 경기도민으로서 또 이런 열심히 또 홍보를 해야죠. 네. 예. 자랑스럽습니다. 예. 경기도민인 게. 이 예. 경기도, 예. 그다음에 서울시 이런 즉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네. 전 이제 서울 사는데 그리고 뭐 고양시 같은 데도 또 네. 하고요. 그래서 저는 재난 기본소득을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한테 이걸 공돈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일해서 사업해서 노동해서 낸 세금이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내가 낸 돈 내가 어려울 때 돈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국가와 존재 이유가 있는 거여서 사람들이 무슨 공돈 뿌리느냐 뭐 그게 아니고 당연히 내 돈 낸 거 국민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맞습니다. 그건 국가의 역할이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예. 해야 된다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많이. 이 돈을 많이. 그 자주. 받아서 소상공인한테 쓰게 되면 거기 또 부가세 붙고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또 냅니다. 또 세금 다 걷어요. 세금도 다 걷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돈도 오는데 세금 있습니다. 자, 이번 재난 기본 뭐 소득이라고도 하고 또 긴급 네. 뭐 지원금이라고 하죠. 어쨌든 이거 받으신 분들이 그동안 좀 비싸서 못 사 먹었던 한우를 사 먹어야겠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시던데 두 분 그동안 이게 좀 힘들었던 이게 가격대가 좀 비싸서 힘들었을까요? 말든 그런 음식들 중에 이 재단 기본소득 받아서 쓰시라 추천하는 음식이 있습니까? 이 비슷한 질문을 받아서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경험이 있는데 그 지금 상태에서는 가족 외식이 확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또 뭐 직장에서 뭐 끼니 해결하고 뭐 이러면서 외식들 기회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가족끼리의 외식 기회가 줄었더라고요. 이럴 때 온 가족이 만족하는 음식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에서부터 손자 손녀까지 네. 3대가 만족할 만한 게 갈비. 아, 갈비. 이 갈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죠? 뭐 예. 돼지갈비든 소갈비든 예. 이게 달짝지근한 거 그냥 이렇게 그게 갈비 뜯자. 갈비. 갈비가 제일 갈비도 낫지 않을까. 뭐 포천도 유명하고 수원도 유명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포천, 수원 이게 서울식도 있어요. 그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게 수원 같은 경우는 왕갈비라 그러죠. 그러니까 한 짝 길이가 한 9cm 정도 되나요. 그렇게 해서 살도 한쪽으로만 발라요. 그래서 살이 좀 두툼해요. 예. 그 서울은 양쪽으로 이렇게 살을 발라요. 그래서 얇아요. 좀 이렇게 커 보이는데 고기 양은 같은데 좀 얇죠. 서울은. 이동갈비 같은 경우에는 그 짝갈비라 예. 쪽갈비인가 짝갈비. 이 갈비대를 작게 해서 예. 반으로 갈라요. 갈비뼈를 세로로. 그래서 예, 예. 하나를 두 개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다 한 대에 얼마 이 가격을 이쪽에서는 이제 두 대의 가격으로 그것을 파는 것처럼 싼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게 이동갈비죠. 근데 먹기로는. 그 극한 직업에 갈비 장사 하잖아요. 그게 수원갈비랑 비슷합니까? 갈비? 그거는 어떤 극한 직업? 통닭을 갈비로 하는 거예요. 통닭을. 갈비 양념으로 통닭을 갈비 하는 거예요. 영화. 양념으로. 예. 그거는 이거 통닭이다. 통닭에다 갈비 양념을 해서. 갈비가 사실 그 크게 번지는 게 1970년대에 크게 번지는데 그 서울의 그 좀 부잣집들 강남에 그 가든이라는 형식으로 그때 이제 갈비집이 예, 크게 예, 번지거든요. 그래서 그 80년대쯤에는 갈비를 뜯는다라는 게 그 모든 서민들의 그 뭐 희망 같은 거,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는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갈비라는 이름을 붙이기만
한 그 가짜 갈비들이 많죠. 졸업식 때만 먹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원래 돼지갈비도 갈비 아닌 부위를 이렇게 네. 돼지갈비라는 이름으로 많이 먹고요. 닭갈비 예. 원래는 닭에 갈비살이 없죠. 예. 이게 뭐 게르기라고 그래서 예. 버리기 아깝고 먹기는 없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닭갈비, 고등어 갈비를 고갈비. 예, 예. 그러니까 갈비를 먹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약간의 여유 있음을 뜻하는 게 이 갈비거든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생겼잖아요. 그러면 좀 여유롭게 갈비를 가져가 뜯으시라. 한번 좀 예, 우리 카페 5번 출근님께서는 양주에 매기 매운탕 먹으러 갈 겁니다.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매기 매운탕 양주에 예. 잘 몰라요. 예. 그 민물 싫어하시죠? 민물고기. 예, 잘 예.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식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먹을 걸 같이 밥을 같이 먹는 게 식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구들끼리 밥을 같이 먹는 걸로 확인하는 건데 서양에서도 친구를 컴패니언이라고 하잖아요. 네. 동료를. 컴은 같이, 그렇죠. 페이는 빵을 같이 먹는 사람이 친구이거든요. 맞습니다. 서양이나 우리나 먹는 걸 같이 해야 되는데 가족이 가족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같이 먹는 거죠. 같이 먹는 기회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저는 쭈꾸미. 아, 쭈꾸미. 쭈꾸미가 이제 제철이라고 합니까? 봄이? 그렇죠. 봄 쭈꾸미, 가을 낙지 그러잖아요. 근데 전라도에서는 예전에 해안가에서는 그때 뻘이 많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낙지는 먹는 낙지, 쭈꾸미는 못 먹는 낙지. 그렇게 쭈꾸미나 맞아요. 낙지가 흔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쭈꾸미는 이 겨울에는 추우니까 깊은 바다로 좀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봄 되면 얕은 바다로 나와서 산란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추울 때는 쭈꾸미를 잡으려면 깊은 바다로 가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잘 안 잡히는 거죠. 산란하면 또 애들이 깊은 바다로 슬렁슬렁슬렁 기어가요. 지금이 제일 쭈꾸미 맛있을 때고 쭈꾸미의 백미는 이 탁 터지는 밥알이죠. 우리는 밥알이라고 그러는데 쌀알이라고 하시는 분들. 원래 알이죠. 알. 예, 알이죠. 그거 이거 그러면 어떻게? 샤브샤브로 먹을 수도 있고 데쳐서 먹을 수도 있고 예. 생으로 어떤 걸 생으로도 먹고 추천 어떤 거 살아있는 추천합니까? 저는 이제 샤브샤브로 많이 먹거든요. 샤브샤브로. 많이 먹는데 일단 다리부터 먼저 넣었다 빼서 먹고 머리는 조금 더 익혀가지고 익혀서 먹고. 이거 미나리랑 같이 먹으면 좋다거든. 훨씬 맛있. 지금 봄이 가장 미나리가 맛있을 철이잖아요. 예. 둘이 같이 어울려서 먹으면 그렇죠. 최고죠. 그 중국집에서 짬뽕 시킬 때 들어있는 쭈꾸미는 그건 아니죠, 쭈꾸미. 냉동 쭈꾸미. 냉동 쭈꾸미. 그건 이제 베트남에서 온 베트남산 쭈꾸미를 쓰는 거죠. 예, 조금 맛이 많았어요.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원래 이제 그 쭈꾸미는 그 뭐 오징어, 낙지, 문어 이런 류에서 제일 하등한 가장 맛없는 싸구려 뭐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지금 딱 한철이죠. 그래서 지금의 쭈꾸미는 낙지보다 나아요. 그래서 다리 같은 경우는 그냥 날로 이렇게 회로 먹는 게 사실 가장 맛있죠. 예. 낙지보다 맛있는 쭈꾸미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실제로 그래요. 맛있어요. 4월 5월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침 넘어. 침 넘기지 마시고요. 예. 네, 6054님, 황교육님 팬입니다. 네. 재난지원금 주변 상인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많은 소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2달치 식량 및 양념 사는데 다 썼습니다. 예. 저는 경기도민입니다. 이렇게 먼저 받으신 분이 다 써버렸다고요. 예. 쓰셔야죠. 예. 써야죠. 자, 왕갈비와 쭈꾸미 얘기해주고 또 있습니까? 가족 외식 하는 거예요. 뭐 가릴 거 뭐 있습니까? 아, 근데 그 아이들 있으면 매운 건 좀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운 거 피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가끔씩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 입맛에 맞춰서 우리가 그 소비 행위들을 많이 해요. 그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그 가족 외식을 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들이 맛있을 만한 그쵸? 음식점으로 이렇게 찾아갔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애들이 먹을 음식으로 이렇게 찾아가요. 그래서 그 음식 입맛의 대물림이라는 게 없었다. 지금 사라졌죠. 그래서 아이들 입맛에 맞추는 방식의 가족 외식이 아니라 어른들 입맛에 맞추는 가족 외식. 이게 뭐가 다르냐 그러면요. 그
자기 입맛에는 굉장히 어색한 아기들 입장에서는 어색한 음식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게 처음에는 힘들고 뭐 이러겠지만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대할 때마다 그분을 추억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그 음식을 계속 먹자 그러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기억할 것도 없잖아요. 그게 그 음식의 맛은 거의 대부분이 추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99% 추억이고 1% 정도의 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식의 추억을 쌓게 만들려 그러면 그 집안의 어른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이렇게 먹는 게 그래 이번 기회에 한번 어떤 게 좋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산 출신이니까 그 마산 그 기회 되면 마산에 놀러 가셔가지고 그 서울에서 먹는 아구찜하고 완전히 다른 아구찜. 마산 아구찜. 서울에서도 마산 아구찜이랑 간판을 많이 달아놓습니다만. 그런데 마산 안 해요. 마산식은 아구를 말려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살도 뭐 뿌득뿌득하고 그 된장을 쓰니까 냄새도 약간 퀴퀴하고 단맛이 없어요. 그냥 짜고 맵고 이래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이걸 왜 먹어? 대부분 다 거북해 하거든요. 한 5번 정도 먹어야 조금 맛을 알 것 같아. 뭐 이런 정도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오히려 저는 추천할게요. 아구찜 같은. 마산 한번 가족들이랑 놀러 가셔서 마산 아구찜이 서울에 제일 처음에 생긴 게 낙원상가에 가면요. 낙원 아구찜이 있는데 서울 미래문화유산으로는 1967년에 처음 아구를 했대요. 근데 67년? 네, 67년에. 마산하고 거의 같은데? 네, 그래서 그 무렵에 시작한 음식인데 서울에서 1967년에서 서울 미래유산으로 돼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귀찜은 마산아귀하고 우리 전라도 사람은 군산아귀를 얘기하죠. 군산아귀찜은 생물아귀, 말리지 않는 생물아귀로 하는 게 전라도식 군산식 아귀인 거고요. 그러니까 마산아귀는 말려서 하기 때문에 훨씬 쫄깃쫄깃하고 단단하고 씹는 식감들이 좋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 의견 주셨는데요. 성우님께서 어른들은 깐풍기랑 탕수육으로 소주 한잔 하고 아이들은 짜장면하고 탕수육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함께 드실 수 있다. 이런 좋은 의견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이제 봄철이니까 봄나물들 먹는 게 좋은데 애들이 나물을 안 먹잖아요. 안 먹어요. 안 먹져서. 그래서 뭐 이 방법 저 방법 써도 안 먹는 게 애들이 나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물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먹기는 많이 힘들죠. 그래서 봄나물을 이용을 해서 튀김을 하는 집들. 그 튀김은 애들이 먹으니까 뭐 그런 거 있는 집을 가면 좀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 소고기에다가 이렇게 나물 얹어줘도 안 먹더라고요. 빼고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약간 쓴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그 가채, 그러니까 그 원래 논밭에서 키우는 그 가채보다는 훨씬 더 써요. 쓴맛이 강해요. 그래서 원래 애기들은 쓴맛은 이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자꾸 싫어해요. 그런데 이거 먹여야 돼요. 근데 그 자꾸 먹이면 아동학대 걸릴 수 있어요. 아니 밥을 또 비벼서 나물과 비벼서 주니까 또 그건 또 먹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게 이제 그 비빔장에 약간 달콤한 간장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 맛을 갖다가 이렇게 살짝 덮어 씌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애기들이 안 먹는다고 해서 멈추잖아요. 그러면 그게 평생 안 먹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보면 그 편식하는 그 뭐 20대 30대에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나요. 나는 가지 안 먹어요. 나는 오이 안 먹어요. 나는 뭐 그 대부분 다 보면 그 먹기가 애기들이 먹은 애기 거북했던 그런 채소류들을 그 성인이 돼서도 이렇게 안 먹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한 번이라도 입에 닿게 만들게 되면 나중에 성인 돼서도 그 맛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더라도 먹여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국에
네. 파하고 양파 미끌미끌한 거 건져내고 먹었던 기억들 있잖아요. 저는 잘 먹었는데. 그런데 그게 맛있어진다고 하는 게 나이 먹는 거여서 그래서 시간 지나면 좀씩 다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남을 얘기했으니까 미국 알라바마 버밍햄 대학 연구팀이 네. 시금치가 코로나 예방에 좋다. 그럴 리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럴 리가. 이런 발표를 했는데 네. 오렌지나 파인애플은 별 효과가 없고 시금치는 코로나 예방에 좋다라고 뭐 뽀빠이. 일단 연구 결과긴 합니다만은 예. 시금치를 맛있게 이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겨울에 데쳐서 먹으면 이렇게 돼요. 먹는 게 최고입니까? 아니요, 그냥 시금치를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면 겨울에 먹어요. 겨울에 예. 원래 시금치는 그 겨울 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얼어야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시금치여야 아주 달아요. 그래서 겨울 시금치는 그냥 먹어도 돼요. 그냥 샐러드로 이렇게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시금치를 1년 내내 먹어요. 그러니까 그 계절에 맞춰서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을 1년 내내 먹으니까 맛없게 먹는 거죠. 특히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금치가 맛없어질 때 맛이 시금치는 없어요. 이 봄에 먹는 시금치 보통 섬초라고 하잖아요. 섬에서 키운 시금치, 그거 많이 포항초. 키우죠. 예. 근데 이 섬에서 자란 겨울에 나서 초봄에 나오는 시금치는 바닥에 딱 붙어 있어요. 시금치가 위로 자라질 않고 땅바닥에 붙어 있는 그 원장님 입이 쫙 벌려지는. 원장님 그런 거 어떻게 잘 아세요? 감옥 있을 때 공부 많이 했다. 감옥에 있을 때 먹지 못하니까 책으로 먹는 거죠. 나는 내가 먹어야 할 거 책으로 먹었다. 뭐 이런 거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예, 다양한 예, 봄나물, 산나물도 여러분 많이 구입해서 또 드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가 그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번에는 일회성으로 끝이 날 겁니다. 기본 소득이 되려고 하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연속은 어렵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날 텐데 만일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썼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네. 이 연속성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논쟁의 장을 한번 열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분과 이야기 오늘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